야, 김준호, 너 일은 안 하고 무슨 아줌마랑 떠들고 있는 거야? 레스토랑 매니저의 거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수한 니트와 청바지를 입은 중년 여성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찾아온 것 뿐이었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시선과 모욕적인 말들이었습니다. 매니저님, 제 어머니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매니저의 표정은 더욱 불쾌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뭐? 아줌마 같은 사람이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격에 안 맞게 왜 와요? 다른 손님들한테 민망하니까 빨리 나가시든지 아니면 조용히 있으세요. 매니저는 그녀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어머니가 당하는 굴욕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머니의 가만히 있으라는 간절한 눈빛에 분노를 애써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매니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함부로 말하고 있는지를, 그 평범해 보이는 아줌마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그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미연은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오후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검토해야 할 마케팅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통 아들 준호에게 가 있었습니다. 제약회사 대표라는 중책을 맡고 있지만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또 다른 역할이 있었습니다. 바로 21살 대학생 아들의 어머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준호가 용돈을 벌기 위해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연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었지만 준호는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다며 고집을 부렸던 것입니다. 미연은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평소 바쁜 업무에 쫓겨 아들과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늘만큼은 일을 잠시 내려놓고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마음을 정한 미연은 재킷을 벗고 옷장에서 평소 집에서만 입던 수수한 베이지색 니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정장 대신 편안한 청바지를 선택하고 평소 단정하게 올렸던 머리도 자연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거울 속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동네 아줌마였습니다. 미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비서에게는 외부 미팅이 있다고 말하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그 레스토랑은 준호가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고급진 곳이에요. 손님들도 다 점잖으시고 분위기도 좋고요. 아들의 말이 떠오르며 미연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한 미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보고 싶었던 마음이 앞섰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준호의 말대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 그리고 정성스럽게 차려진 테이블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연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치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릴게요. 준호였습니다. 하얀 셔츠에 검은 앞치마를 두른 아들의 모습이 한층 의젓해 보였습니다. 준호가 미연을 알아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쉬 조용히. 엄마가 우리 아들 일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왔어. 그냥 손님인 척하자. 미연이 손가락을 입에 대며 속삭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깜짝이에요. 그럼 뭐 드릴까요, 손님?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하고 소소한 순간이 미연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아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정말 많이 컸구나. 미연은 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야, 너 일은 안 하고 무슨 아줌마랑 떠들고 있는 거야? 갑자기 들려온 거친 목소리에 모자의 대화가 멈췄습니다. 명찰에 이철민 매니저라고 적힌 30대 중반의 남성이 불쾌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님, 제 어머니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철민 매니저는 미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뭐?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줌마 같은 사람이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격에 안 맞게 왜 와요? 우리 손님들을 좀 둘러봐요. 아줌마가 여기 올 수준이 되는지. 미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레스토랑 매니저가 손님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손님들한테 민망하니까 빨리 나가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조용히 있으세요. 여기는 동네 분식집이 아니라고요. 이 매니저의 말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당하는 굴욕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머니의 가만히 있으라는 간절한 눈빛에 분노를 애써 억눌렀습니다. 김미연은 아들의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철민 매니저의 모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매니저는 다른 직원들이 듣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즘 학생 부모들은 염치가 없어서 아이 일터까지 따라온다며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할 일이 없나 보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하나둘씩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아들 준호의 처지를 생각하면 여기서 소란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매니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연이 입고 있는 수수한 니트와 청바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롱했습니다.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라며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미연은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그녀를 존경하며 따랐고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성공한 경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없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당하는 굴욕을 지켜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참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발 가만히 있어달라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매니저는 미연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더욱 기세가 올랐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미연에게 다음에는 좀 더 단정한 차림으로 오라고 충고했고 레스토랑의 품격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 매니저의 과도한 언행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미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참으려 했지만 이 매니저의 모욕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를 바라보며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미연은 레스토랑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아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붙잡고 싶었지만 근무 중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온 김미연은 주차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동시에 냉정함도 되찾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경영 일선에서 쌓아온 경험이 그녀를 침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미연은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변신했던 자신이 이렇게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미연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의 인맥을 이용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매니저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 무례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동기이자 현재 회사 법무팀장인 박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전무는 미연의 오랜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료였습니다. 미연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해당 레스토랑 체인의 본사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박 전무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미연에게 해당 레스토랑 체인이 그들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계열사라는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더욱이 그 레스토랑 체인의 대표이사는 미연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미연은 이 정보를 듣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 매니저 개인에 대한 처벌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인권의식 개선과 고객 응대 시스템의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연은 해당 레스토랑 체인 본사의 대표이사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지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이 매니저의 구체적인 발언들과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또한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이 목격한 상황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미연은 이 사건을 통해 서비스업 전반의 고객 응대 문화가 개선되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외모나 차림새로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된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미연은 마음을 정하고 레스토랑 체인 본사 대표이사의 직통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미연은 차 안에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레스토랑 체인 본사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대방은 지난해 기업인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최성호 대표였습니다. 최 대표는 미연의 목소리를 듣고 반가워했지만 곧 그녀의 심상치 않은 어조를 감지했습니다. 미연은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며 오늘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강남점 이철민 매니저의 구체적인 발언들과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 받은 모욕에 대해 상세히 전했습니다. 최 대표의 목소리는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피해자가 바로 김미연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미연이 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전화 통화에서 단순한 사과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직원 교육 시스템의 전면 점검과 고객 응대 매뉴얼의 개선, 그리고 이 매니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최 대표는 즉시 사과를 표하며 긴급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는 당장 해당 매장에 본사 조사팀을 파견하겠다고 말했고
이 매니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미연에게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최 대표는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인사팀장과 감사팀장, 그리고 운영본부장이 급히 소집되었습니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본사에서는 강남점에 대한 긴급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팀은 이철민 매니저의 근무 기록과 고객 응대 이력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해당 매장의 다른 직원들과 최근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도 계획되었습니다. 본사의 움직임은 신속했습니다. 최 대표는 이 사건이 회사 전체의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고, 무엇보다 김미영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고려할 때 완벽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남점 레스토랑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본사 감사팀 소속 조사관들이 예고 없이 매장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등장은 직원들 사이에 큰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이철민 매니저는 본사 조사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습니다. 어젯밤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어떤 촌스러운 아줌마를 제대로 혼내줬다고 자랑했던 터라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조사팀은 체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어제의 사건에 대한 목격자들을 면담했고, 레스토랑 내부의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이 매니저가 김미연에게 했던 모든 언행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연이어 드러났습니다. 이 매니저의 문제는 어제 하루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특정 고객들을 외모나 차림새로 판단하여 차별적으로 대우해왔던 것입니다. 다른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매니저는 상습적으로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직원들에게는 반말을 일삼았고, 사소한 실수에도 과도하게 질책했습니다. 또한 고객 중에서도 젊은 학생이나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매니저가 다른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부모가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무례하게 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몇 명의 직원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사팀은 또한 고객 불만 접수 기록도 점검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강남점에 접수된 불만 중 상당수가 이 매니저의 불친절한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만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묻혀 있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 매니저는 조사팀의 추궁에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CCTV 영상과 직원들의 일치된 증언, 그리고 고객 불만 기록들이 모두 그의 잘못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이 매니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그 여성이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사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는 것을 보니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만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팀장은 이 매니저를 별도 면담실로 불러 최종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어제 그가 모욕했던 여성이 바로 본사와 거래하는 주요 기업의 대표이사 김미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매니저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최성호 대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철민 매니저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이 매니저에 대한 해고,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매니저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그가 동료들과 부하 직원들에게 보여왔던 오만한 태도들이 모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본사는 김미연에게 정중한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최 대표는 직접 미연을 찾아가 사과하고 싶다고 했지만 미연은 이를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레스토랑 체인 전체의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고객 서비스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특히 고객을 외모나 차림새로 판단하지 않는 평등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고객 불만 처리 시스템도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직원의 불친절이나 차별적 대우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하고 피드백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고객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강남점에는 새로운 매니저가 부임했습니다. 새 매니저는 첫 출근 날부터 모든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가졌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운영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의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준호는 이런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매니저는 아르바이트 직원들도 소중한 팀원으로 대우했고 고객 서비스에 있어서도 모든 손님을 똑같이 정중하게 모시라고 지시했습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변화를 환영했습니다. 그동안 이 매니저의 권위적인 태도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직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훨씬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자 자연스럽게 고객 서비스 품질도 향상되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며칠이 지나 김미연은 집에서 아들 준호와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동안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오늘에서야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그런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연은 아들에게 권력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권력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위와 영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지혜로운 대응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자세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미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도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 정장을 입고 있을 때와 수수한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외모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된 관습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준호는 앞으로 자신도 어머니처럼 정의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떤 위치에 있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자의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불쾌한 경험으로 치부하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준호는 어머니가 보여준 성숙한 대응 방식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매니저와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변화가 어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에서 시작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김미연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이번 경험은 그녀에게도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권력과 지위가 주는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 앞으로도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만들어낸 파급 효과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한 어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한 기업의 문화를 바꾸고 나아가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